장흥군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흥군이 추진하는 경관숲 조성 사업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사업이 한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 경도에 추진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숙박시설이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냉해로 인한 농가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저온 피해에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정기 후원 3만 계좌를 달성했습니다. 재단 보육 사업에 재원이 후원으로 마련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흥 지역에 조성된 경관숲이 부실로 시공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바 있는데요. 네, 취재 결과 장흥군이 이 관련된 사업을 부실 시공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흥군 경관숲 1호가 조성된 행원리 일대. 부실 공사로 인한 논란 취재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장흥군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 의혹이 제기된 경관숲 1호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장흥읍 행원리 입구 165제곱미터 정도인 잔여 부지에 후박나무와 황금사철, 애기동백을 심어 작은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 예산 과목에 사업비 3,100여만 원이 조경공사로 1,920여만 원, 부지정비공사 940여만 원으로 쪼개 분리발주됐습니다. 현행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공개 입찰 대상이 됩니다. 반면 미만일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업체의 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공사비를 2천만 원 미만으로 나눠 수의 계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장흥군 예산으로 지어진 경관숲 앞입니다. 이 경관 사업은 물론 100여 건이 넘는 사업이 한 업체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흥군 누리집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특정 업체 한 곳에서 109건의 수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일을 전체로 바꿔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9월 5일 장흥군과 첫 수의 계약을 시작했고 이후 지난 3월 23일까지 143건을 수주했습니다. 여기에 업체 대표 부인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서 2020년 9월 이후 9건의 수의 계약이 체결됐고 아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도 물품 구매 형태로 8건을 수의 계약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가족까지 동원해 일주일당 한 건씩 사업을 수주한 셈입니다. 정종순 장흥군수 취임 이후 수의 계약을 몰아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총 3개 회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122건에 14억, 3년 동안, 주 1회씩 수의계약 그렇게, 사업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특혜는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앞서 장흥군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전라남도 정기감사에서 지역 분할 등 수의 계약이 부적정하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식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장흥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장흥군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영암 지역 대봉감과 무화과 등 과일나무에 저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암에서 냉해로 인한 농가 피해는 모두 14억 원.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의 경우 올해도 냉해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동산시는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열 방사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올해도 서리가 발생했지만 열 방사팬을 설치한 지역에는 냉해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살피를 좀 엄청 봤는데 지금 효과가 엄청 좋아요. 살피도 안 맞고 보시다시피 다른 쪽에는 살피 맞았는데 여기는 안 맞았고 이 이파리 자체가 지금은 감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살이 맞으면 감이 그 순이 다 죽어본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살피예요. 근데 지금 방사팬 설치한 데는 살피가 안 맞았어요. 올해. 영암군은 지난해 8헥타르 규모의 32개의 열 방사팬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사업 등을 신청해 지원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해 피해와 또 냉해 피해에 있어서 열 방사편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면적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금처럼 매년 반복되는 이 재난을 막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보험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암 대봉감 재배농가 910곳 가운데 지난해 받은 보상금은 전체 50억 원 수준. 올해도 지난해만큼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보험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험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봉감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일부 농민들은 보험 가입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험금 한번 부었으면 그냥 몇 프로씩 깎아버리거든요. 그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인 거, 이것은 몇 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구나. 그것을 해야지. 무조건 보험금 줬다고 해서 수가를 낮춰보면 그 농민들은 보험 드라마나 지금 갈수록 안 들립니다. 왜냐, 보험 수가를 낮춰보면 아예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안 하겠다. 탁상정치를 좀 하지 말자는 거죠. 최근 2년째 봄과 가을이면 무화과와 감 등 과일나무의 냉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기온 하강이 예고될 경우 새벽에 연기를 피우거나 관수시설을 이용해 물을 뿌려주는 등 적극적인 예방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있는데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재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정기 후원을 신청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숫자 35개에 환하게 불이 밝혀졌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의 정기 후원 33,333 달성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7년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뒤 3년 10개월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오늘 참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저출산과 영유아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기탁금 65억 원, 정기 후원 3만 계좌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까지 2만여 개였던 후원 계좌는 이날 포스코와 그룹사, 협력사에서 11,000계좌를 기탁하면서 3만여 계좌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33,333번째 정기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정기 후원 3만 계좌 달성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육사업의 재원이 시민과 기관, 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십시일반 모여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 후원인 만큼 지난 3년여 동안 꾸준히 추진된 재단의 보육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온 결과로도 평가됩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처음 도입한 어린이 통학 차량 갓침 사고 예방 시스템은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됐고 아픈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나 장난감 세척, 입학 축하금 지원 등은 학부모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후원자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돌봄기관 운영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매달 십시일반 나눈 3만여 명의 마음이 모여 광양의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 1021번부터 1024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1021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958번과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전남 958번의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1022번은 담양군 거주자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담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전남 988번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도 주민인 1023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1024번 확진자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제주 680번, 683번과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신안군은 21일을 기해 경기도 용인시의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2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면서 방역 작업과 함께 접촉자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이후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인하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율과 인하 기간을 반영해 재산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광양시가 백신 접종과 생활 방역을 지원할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한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90여 명이며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로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숙박시설이 국동항에서 바라보는 경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디자인 개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방안과 야간 경관, 조명 연출 계획 보완 제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에셋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며 6성급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 해양 리조트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네, 주택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승수 소방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승수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 현재 전남 지역의 화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가화재정보센터에 의하면 현재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4,098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2,425건이 발생했고요. 2017년도에 2,962건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에 이후 감소하고 2020년도에는 2,472건이 발생하여 현재 약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이 지나면서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방사님, 화재 발생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화재는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빈번한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적, 기계적, 교통사고, 화학적 요인에 의한 순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택 화재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택 화재 발생 현황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목포 소방서에서는 2011건의 화재 중 주택 화재는 575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310건이 단독주택에서 233건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기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포소방서와 목포시청, 신안군청에서 취약계층 세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다양한 안전대책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망자가 줄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인명피해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포 소방서 관할 지역에서 놓고 보면 전체 화재 발생의 약 3분의 1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사님, 이 목포를 포함한 전남 지역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잘 돼 있는 상태인가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하고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목포 소방서 관내 모든 가구들의 전체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예산으로 매년 1억 2,600만 원 정도를 받고 각 소방서에서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세대분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95% 정도 보급을 완료했으며 2021년도에는 100%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이 완료되면 이제 오래전에 보급했던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사업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좀 더 힘쓸 계획입니다. 목포 소방서도 현재 93% 정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안에 100% 보급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화재 현황과 소방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아무쪼록 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께서 어떻게 화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사용 시에는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외출 시에는 가스를 꼭 차단해 주십시오. 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서 합선이나 누전을 막아주시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보시면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집에 꼭 설치하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꼭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목포 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승수 소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을 모집합니다. 미래학교 실천단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생태교육과 스마트 교육, 마을 교육과 공간 혁신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함께 실천하고 미래학교를 전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0여 명을 실천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네. 보통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김난영 아나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잠이 많아요, 그냥. 한 9시간 안팎으로 자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자는 건가요?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충분한 숙면, 미용에도 좋지만 치매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유럽 연구팀이 영국인 8,000명을 무려 25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50대와 60대의 수면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이하인 사람이 7시간 이상을 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네.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적당한 운동 또 충분한 꿀잠으로 치매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